자, 건물이나 상가 가진 사람이 내 건물에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상가라든지 건물이 공실인 분들, 아니면 내가 뭐 상가나 건물 같은 거 싸게 경매를 낙찰받아가지고 내 사업 한번 해보려는 분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현실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 보고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내가 사업한다. 내가 장사하는데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자, 꿈 같은 얘기죠.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임대료잖아요,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보호들을 매달 내야 되는데 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내 건물에서 장사하는 게 모두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 모두의 꿈이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꿈처럼 느껴질까요? 자, 저는 실제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그걸 겪어봤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했을 때 제가 객관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내 건물에 장사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미스가 나는 겁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 지금 자영업 100만 폐업시대가 나오죠. 근데 내가 하면 다를까요? 내가 하물며 장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정년퇴임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술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 건물에서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에게 알려주기도 뭐 자랑하고 싶기도 좋고, 나 뭐 사업 시작했어. 내 건물에서, 이것도 내 건물이고 내 상가에서 사업 시작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작하면 나는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다른 자영업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치킨에 대해서 연구를 10년, 20년, 30년 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10년, 이제 3년, 4년, 50년을 한 사람들도 막 폐업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그 길을 안 따라올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단 한 사람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내가 하던 거를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잘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하는 거를 이거 제쳐두고, 왜냐면 회사 생활 했던 분들은 내가 잘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자영업이랑 아니면 내 사업이랑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뭐 회사에서 경례를 받거나 아니면 회계 업무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거 사업으로 연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은 멀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뭐 요리업이라고 하면 요리도 잘해야 되겠지만 경영도 잘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이 회계도 잘해야 되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사람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너무 복합적인 게 많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한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 나머지를 알아야 성공하는 건데 이 한 가지조차도 잘 알지 못한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100점 100패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네 건물에서 사업을 하라. 네 상가에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결과물은 같습니다. 100점 100패.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걸 깔고 가야 돼요. 내가 어떤 경쟁력, 남들과 뛰어난 경쟁력, 누가 봐도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명한테 물어봐도 이거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성공하기 어려운 게 사업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내 건물에서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최적화된 곳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건물에 이 사업을 껴 맞추는 거잖아요. 더 성공 확률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계 적자와 이자비예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그러죠. 사업자 대출을 끌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두 번째. 내가 사업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잘 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왜냐면 내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 어찌됐건 인테리어를 초기 투자금 들어가죠. 사업자 대출을 초기 투자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2억을 받았어요. 그 내부 인테리어에서 뭐 다 뭐 시설물들에서 2억을 차렸어요. 가게가 운영이 잘 안 되면 적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즘에 돌아다녀 보면 정말 뭐 3개월 이내에 폐업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인테리어 비용 딱 보면 잘 알거든요. 아, 얼마 좀 들었겠구나. 한 뭐 미니멈 한 2억 들었겠구나. 3개월 만에 망해요. 그럼 2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사람들이 뭐 2억이 날아갈 거 예상하고 했겠습니까? 왜 3개월 만에 접는다고 왜 접을 것 같습니까? 한 달 적자가 사람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 적자가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빨리 접지 않으면 지금 가게 2억 투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내 건물이나 상가를 샀잖아요. 그럼 온전히 내 돈으로 들어가 삽니까? 아니죠. 대출받아서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 번째. 내 투자금, 만약에 예를 들어 2억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내 가게를 운영하면, 이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매달 내 가게 운영한 적자가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 나올 수도 있죠? 거기다가 내 건물이나 상가를 샀을 때 나오는 이자비가 있겠죠? 이 삼중을 겪다 보면 인생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에 상가 샀으면 이 상가에다 이자비만 들어가면 되죠. 근데 내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벌리면 내가 하물며 잘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벌려놓으면 사업자 대출의 이자비, 가게 운영 적자비, 그리고 건물의 이자비 3중으로 겪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 기회비용이 어떤 겁니까? 내가 이 상가나 건물을, 좋은 건물에 상가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 건물, 부동산 투자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샀어요? 샀는데 내가 공실이 생겼어요. 공실이. 그러면 내가 공실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 사업자 대출을 받고 뭐 해가지고 내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두 번째 말씀한 것처럼 3종으로 겪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원래 임대를 줘야 될 물건인 거잖아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임차를 줘야 될 거를 내가 내 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예를 들어 보증금 5천에 월세 300만 원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들어가면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이. 5천만 원, 300만 원을 버는 것, 원래 300만 원 벌어야 되는 건데 상가 이자 플러스 사업자 대출 플러스 가게 적자 플러스 그러니까 이 나가는 비용이 요거만 나가는 게 아니고 기회비용까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물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배달에 떴으면 배달 돈 300만 원씩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300만 원 벌고 임차적으로 300만 원 벌면 내가 600만 원 한 달에 수익이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잘못 사업해가지고 망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마이너스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그래서 저는 내가 뜻이 있어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오케이. 그게 아니고 저는 단순하게 내가 하면 다를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빚만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한번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다시 임차가 들어가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가 건물 투자든 부동산 상가 투자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수익형 부동산인 거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임차인을 얻어가지고 거기 임대 수익을 받고 이자 빼가지고 내가 순수익을 얻는 게 얼마가 되는가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벌일 생각하면 나는 남들과 다를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잘 되는 케이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요즘에 하도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초반에 딱 말랐는데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정말 부동산 투자하려는 목적 자체가 내가 나중에 편하게 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순간 편한 인생이 다시 거꾸로 힘든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임차인 만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상가라는 좋은 건물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거기에 초점을 두세요.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투자로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내 사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딱 결론 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